안녕하세요. 멘토스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경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폴더블 폰과 그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이 되게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3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200을 못 넘고 오늘 13.63포인트 빠지면서 0.62%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거래소하고 코스닥 외국인하고 개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강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주주 매도 물량 출회 이슈가 좀 오늘 시장 하락을 이끌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평가액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10억이래요. 수량은 주식 수는 26일자 기준이고요. 가격은 30일자 3일 결제죠. 주식이 그 마지막 장 열리는 게 저희가 이제 12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26일까지 매매를 해야 돼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딱 결정되는 게 수량은 12월 26일 기준, 가격은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 26일 기준으로 본인이 평가액을 딱 10억 언더로 맞췄는데 30일날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면 10억이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26일날 좀 넉넉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0억, 그 다음에 코스닥 10억입니다. 그리고 매매 완료는 26일로 해야 되고요. 26일이 결제일이에요. 26일이 매매 마지막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30날, 결제일인 그 마지막 30날, 31일은 휴장일입니다. 30날 가격으로 해서 평가액이 10억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4월 1일부터 매도하는 부분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물량 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도 개인이 1000억 정도 팔았고요. 코스닥도 한 347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매도할 수 있는 날짜가 이제 26일 하루 남았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대내적이나 대외적인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면 26일 오전이 마지막 매도 물량 출회 이슈가 있을 거고 그때 좀 바닥을 찍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휴일이에요. 다들 좋은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푹 쉬려고요. 사실 제가 올해 휴가다운 휴가를 하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도 비상장으로 투자했던 기업에 상장 이슈가 있고 막 이래서 고객들 액식 전략 및 기타 등등 또 사실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못 쉬고 이제 휴가도 못 가고 해서 내일 저는 그냥 푹 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 또 비보존, KOTC에 상장되어 있는 비보존이 삼상 결과에 따른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비보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텔콘 RF 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가면서 어쨌든 관련주가 비보존 관련주가 텔콘 RF 제약하고 에스테파마였는데 둘 다 오늘 하한가를 가면서 어제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바이오 섹터의 투심을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제약바이오 섹터는 좋은 기업은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됐던 분들이 12월에 매도를 많이 하고 이제 1월에 다시 재매수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1월 초에는 좀 시장이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코스닥 쪽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 또 바이오 섹터가 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좀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시장 얘기를 제가 오래 하면 항상 그날 방송하려고 했던 주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시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폴더블 폰하고 폴더블 폰 관련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오늘처럼 빠진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2020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공부를 막 해두는 거죠. 공부를. 그래서 지금은 내년 장을 대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두세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방송을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폴더블 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돼 있어요. 사실 예전에 스마트폰이 계속 이렇게 진화가 되오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주기도 거의 2년마다 계속 했는데 사람들의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저부터도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 3년을 지금 넘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의 어떤 새로운 그 외형의 혁신을 가져온 게 폴더블이에요. 폴더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바꾸게 하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5G 폰, 그 다음에 5G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5G라는 어떤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스마트폰의 외형의 디자인 때문에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을 내놨는데 그 예약 판매가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근데 올해 나온 거는 이제 시범이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폴더블의 개화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폴더블 폰의 정의부터 하고 갈게요. 폴더블 폰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접는 폰이에요. 접는 폰. 폴더블 폰이라는 것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해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서 인폴드, 이렇게 안쪽으로 접는 거를 인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폴드 앤 아웃, 안쪽으로도 접히고 바깥쪽으로도 접히고, 그 다음에 아웃폴드 형식, 바깥쪽으로 접히는 거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 신규 스마트폰 폼팩터예요. 그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그 베젤리스 디자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휴대성까지 노린 디자인이고요.
정책이었던 스마트폰 시장에 신규 수요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도 업체들이 앞다투어서 폴더블 폰을 출시하고 있고요. 2020년부터 본격적인 폴더블 폰 시장의 개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황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폴더블 폰 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경쟁과 5G 상용화로 인한 콘텐츠 다양화로 고속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을 필두로 새로운 먹거리인 폴더블 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치열한 추격전이 되어서 2019년 하반기 화웨이의 메이트 X, 그 다음에 2020년 모토로라의 레이저, 2021년에 애플 등이 신규 폴더블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봤을 때 2021년 기준 출하량은 1,600만 대가 예상이 됩니다. 출시 초기에 200만 원대 초고가로 채택되었던 폴더블 폰 가격은 이제 수율 증가하고 세트 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하락이 이제 곧 생길 거고 대중성이 높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가격대가 좀 있죠. 그래서 이 폴더블 폰으로의 폼팩터 변화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 부품 밸류체인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FPCB, 힌지와 케이스 부분에서 가시적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 폴더블 폰은 기존 스마트폰에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추가적 디스플레이 소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손에 직접 닿는 커버 글라스는 기존에는 강화유리였어요. 근데 그 커버 글라스는 접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CPI하고 UTG와 같은 소재를 적용하는 추세고요. 이는 기존 강화유리 대비해서 4-5배 가량 높은 가격이 예상이 됩니다. CPI가 뭐냐면 컬러리스 폴리메이드 필름이에요. 그리고 UTG라는 거는 울트라 핀 글래스거든요. 네, 이게 접혀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부터 커버 글래스부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접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각종 보호 필름 또한 요구되어서 추가 비용 합산 시 약 90%가량의 원가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형 화면 및 고사양 성능이 요구되는 폴더폰용 FPCB 또한 그 면적 상승과 스펙 상승으로 70%가량의 원가 상승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폴더블 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접는 경첩인 힌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폴더블 폰은 계속 이거 접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접는 부분에 이 각도하고 이걸 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접는 부분에 몇 번을 접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접는 부분에 이게 선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구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힌지라고 얘기합니다. 힌지. 이 힌지가 신규로 소요되는 부품이고요. 또 폴더블 폰
내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이 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폴더블 폰이 2020년, 2021년에 개화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업과 주식들을 살펴봐야 할 것인가?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은 핸드셋 업체하고요. 해당 업체에 폴더블 폰 밸류체인 소재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폴더블 폰은 초고가 스마트폰으로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 MS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다시 한번 선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초고가인 폴더블 폰의 출하량 증가와 ASP 상승으로 폴더블 폰 소재 업체들의 높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개발 기술이 확정되지 않거나 또 수율이 낮은 부품들이 존재해서 향후 독보적 기술력 및 잠시만요. 제가 잠깐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김나경입니다. 장 마감이 돼서 매매가 안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음성 방송 중이어서 제가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독보적 기술력 및 양산 능력을 지닌 소재 업체에 주목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관련주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 드릴게요. 관련주로, 그러니까 폴더블 폰은 본격적인 계약기가 2020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 2021년, 2022년이 최고로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폴더블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9월 하순부터 거의 4분기 정도죠. 그리고 이제 폴더블 관련주가 좀 올라오니까 연말 대주주 요건에 의한 매도 물량 출회 이슈로 또 폴더블 관련주들이 잘 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말 대주주 요건이 되게 중요 이슈로 수급 요인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에. 그러면 우선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제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경 하이테크. 얘도 9월 한 중하순부터 바닥을 찍고 거의 쭉 올라오고 있어요.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래서 얘가 거의 9월 중하순에 16,000원대였는데 12월 2일자에 4만원이 넘습니다. 4만원이. 네. 근데 얘 사실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세경 하이테크는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락이 그때 딱 4만원 넘은 그날이 이제 권리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얘는 더 올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가 갑자기 12월 6일부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32,000원, 어제도 32,000원이 깨졌는데 32,000원 언더에서는 좀 매수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세경 하이테크는 우선 그 스마트폰용 기능성 필름을 제조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데코 필름이 주력 사업이고요. 삼성전자하고요, 오포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폴더블 폰용 필름 가공의 선행 개발 참여한 업체로서 폴더블 폰용 필름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경 하이테크가 폴더블 관련주로 되게 그 올해 4분기에 각광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2006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에 디스플레이 및 기구물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경 하이테크의 필름 같은 경우가 스마트 기기의 부품을 조립하는 1차 협력사에 납품이 되고요. 최종 매출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오포로 구성이 됩니다. 오포는 OPPO입니다. 그리고 이제 5G 시장에서 스마트폰 하우징 백커버의 대체 소재인 PC 플러스 PMMA를 우수한 수준으로 개발하여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갑자기 2018년부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2017년에 매출이 1,000억 정도였는데 2018년에 2,560억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7년에 4억이었는데 2018년에 386억, 거의 8,700%가 올라오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017년에는 마이너스 27억으로 적자였어요. 근데 2018년 당기순이익이 318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의 실적은 2018년하고 좀 비슷합니다. 매출액은 2,865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60억, 당기순이익은 329억으로 컨센서스를 보고 있고요. 2019년 실적으로 봤을 때 펀은 10배 정도 되고요. PBR은 3배 정도 됩니다. 지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가 IT 하드웨어 쪽으로 보고 있는데 업종 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20년 실적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겠죠. 2020년에 세경 하이테크가 매출액은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해서 37% 정도의 성장률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560억 정도 예상이 돼요. 2019년 대비해서 55% 정도의 성장률이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461억, 2019년 대비해서 한 40%의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펀은 8배 정도고요. PBR은 2배 정도입니다. 네. 근데 세경 하이테크가 개인적으로는 밸류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2020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2,000원 언더에서는 사도 되지만, 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이미 좀 선반영돼서 오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2020년부터 가장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되는 부분이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주는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KH바텍. 제가 KH바텍은 멘토스 포트에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힌지 말씀드렸죠. 힌지. 그 접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힌지라고 했죠. 이 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 폴더블 내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요. 되게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힌지를 개발하는 회사가 KH바텍입니다. 원래 KH바텍 같은 경우는요. 이동통신 산업 및 LED 조명 산업이 주요 영업 부분이고요. FPCB, LED 조명 관련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한 폴더블 폰용 힌지를 개발 생산 중이고요. 그러면 폴더블 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KH바텍도 그래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실적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 갈게요. 실적 부분. 지금